불륜을 한 번만 저지르는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설명한 하나의 이론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3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사랑의 1단계, 2단계의 과정에만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랑은 사랑에 빠져서 짜릿한 기쁨이 느껴지던 그 1, 2단계의 단계만 나에게 사랑이고 그 이후의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불륜을 자주 저지르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불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걸렀어야 되는데. 그래, 그러네. 이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다면. 그거 어떻게 고르지? 평생 함께 할 것처럼 불륜을 저지를 확률이 아주 높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불륜에 유난히 취약한 종류의 뇌들이 존재하는 거죠. 자, 제대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이고요. 저는 궁금증이 많은 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궁금했던 것은 대체 어떤 뇌를 가지고 있어야 저런 불륜을 저지를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토록 불륜을 흥미로워할까? 이것도 궁금하지 않나요? 그래서 가장 먼저 다뤄야 할 것은 대체 어떤 주제가 와도 왜 양나래 변호사님 이렇게 깨지는가? 왜 불륜 이야기가 가장 재미있는가? 불륜은 사실 흥분하고 화날 만한 일들을 많이 제공하죠. 근데 사실 우리 뇌가 긍정적인 신호보다 부정적인 신호에 5배 정도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금기시된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선 넘은 것, 이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쾌감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불륜을 그냥 보는 사람 없잖아요. 입에 그냥 쌍시옷이 나오면서 욕하면서 와 저런 이러면서 막 나도 모르게 화를 내면서 공격하면서 보게 되죠. 이 순간 이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저 불륜남 불륜녀들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응징해야 된다는, 무언가 정의를 수호하는 느낌이 들면서 우리는 강력한 연대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대체 불륜을 저지른 사람의 뇌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불륜 이야기를 하려면 결혼 없이는 안 되죠. 그치, 전제가. 그러니까 사실 불륜의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할 때 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것부터 먼저 파헤쳐 봐야 합니다. 미국 러커스 대학교의 헬렌 피셔 교수는 2005년도부터 1000명이 넘는 커플들의 뇌를 연구하면서 어떠한 단계로 어떤 뇌 안의 호르몬들이 작동을 해서 우리는 사랑에 빠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죠.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랑의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1단계, 내가 누군가 눈길이 가면서 끌림이 느껴져야 되죠. 이게 작동을 하면은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그냥 끌림을 느끼고 이러고 끝나면 안 되고 나도 모르게 다가가서 번호를 물어본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단계, 끌림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1단계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로 넘어가면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르몬들이죠.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들이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데, 도파민의 작동은 쾌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짜릿하고 기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그러한 분비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변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사랑의 유통기한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그렇게 가슴이 뛰고 이 사람만 보면 행복하다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갑자기 예전의 그 감정들이 생겨나지 않아. 그러면서 뭔가 시들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도파민의 분비가 계속해서 똑같은 강도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3단계는 사실 계속된 흥분과 짜릿함만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죠. 이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야. 자, 그렇다면 사랑한다고 약속을 해놓고 계속해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뇌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불륜을 한 번만 저지르는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설명한 하나의 이론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3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사랑의 1단계, 2단계의 과정에만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랑은 사랑에 빠져서 짜릿한 기쁨이 느껴지던 그 1, 2단계의 단계만 나에게 사랑이고 그 이후의 사랑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불륜을 자주 저지르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불륜도 끊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걸렀어야 돼. 그러네. 이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다며. 어떻게 고르지? 평생 함께 할 것처럼 불륜을 저지를 확률이 아주 높은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불륜에 유난히 취약한 종류의 뇌들이 존재하는 거죠. 불륜에 빠지는 뇌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감정이 아주 강합니다. 나르시시즘. 이것도 사랑이라고, 불륜도 사랑이라고. 자기만 생각하고 나의 기쁨만 생각하는 거지 상대의 상처는 생각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로남불, 자신의 선택을 늘 합리화하면서 불륜을 저지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뇌는 어떤 뇌냐 하면 충동 조절을 잘하지 못하는 종류의 뇌입니다. 충동 조절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상황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응을 할까라는 것이 잘 예측이 되지 않으면서 괜찮겠지 하고 그 상황에 들어갔다가 나도 모르게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선제적인 예측 능력이 떨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게 사실 되게 위험한 종류의 불륜에 잘 빠지는 뇌인데요. 바로 성장 과정에 있어서 애정에 있어서 결핍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뜻 볼 때는 절대 불륜에 빠질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잘 대해주고 싶은 그런 종류의 사람에 속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사랑을 갈구하는 감정은 내가 한 파트너가 생겨서 이 사람과 함께 한다고 충족되지 않아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서도 사랑의 확인을 받고 싶고 끊임없이 나의 애정을 누군가가 확인을 해줘야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결핍과 갈증을 채워줄 사람만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모든 결핍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충동 조절이 약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포인트가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불륜에 취약한 뇌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불륜을 저지를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륜을 저지르지 않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못생긴 사람 아니야? 실제로 과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했더니 불륜을 저지를 확률이 높은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는 뇌로 바뀌었습니다. 대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이것은 무엇일까요? 철단 신고. 작정을 하고 준비해 오셨네. 아이고 궁금해. 지금까지 우리가 6번이나 양나래 변호사 불륜 얘기에 빠졌던 것 자체를 내려다보듯이. 불륜이 확 줄더라. 모르죠. 이거를 왜 전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이제 알려주시러 오셨군요. 그러니까 저에게 기회를 주셔야 돼요. 아하. 알려줘야겠는데요? 어떡하죠? 네? 이게 해결되면 이제 일 많이 줄겠는데요? 그럼 좋은 일이지. 그런데 사실 예.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연구를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늘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또 열심히 해결을 해봐야죠. 이론은 이론일 뿐. 현상과 조금 다르죠. 하하. 자, 우리 국민 불륜 마니아 유병재 씨는 이 얘기를 어떻게 좀 들으셨을지. 국민 불륜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불륜 잡는 세치어님께서 어떤 불륜의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다면은 그 불륜에 중독된 사람들의 어떤 뭐 일종의 치료법, 치유법 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신다는 건 거잖아요. 사실은 치료를 받으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아, 치료 이전 단계에서도 이미 이게 네. 개선이 가능하다. 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영상 편지를 보여준다. 가슴 찡한. 아들아 그러지 좀 마라 뭐 이런 거. 10월도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타이틀 방어전이었습니다. 요번에 방어에 성공하면 3차 방어 명예전당에 오르고요. 만약에 방어에 실패하면 새로운 챔피언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자, 1번은 뇌슐랭 세치어입니다. 2번 불륜 잡는 세치어. 투표 시작합니다. 자, 본질적으로 불륜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냐. 여러분들의 손에 챔피언 자리가 결정됩니다. 자, 투표를 마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지와 자, 우와, 반짝반짝거려. 뭐야 왜 이렇게 멋있어? 와! 야 탐난다. 와.
아니 우리 프로 웬 놈의 트로피가 이렇게 커? 자 이제 이쪽에 있는 거는 챔피언 트로피입니다. 혓바닥에 그려져 있는. 그리고 이건 저도 처음 보는데요. 3차 방어에 성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명예의 전당. 정말 국민 세치어에게 드리는 명예의 전당 트로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동선 박사가 이기면 이걸 가져가시는 거고요. 양나래 변호사가 이기면 이걸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여기 있습니다. 와하. 여러분들은 과연 불륜하는 뇌의 궁금증을 갖고 계실지 아니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불륜 그 결말이 궁금하실지 지금부터 결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호호. 어머나. 10만 원일 아이고 아이고. 아 대박이야. 어떤 느낌의 대박이죠? 어떤 느낌이냐고요? 네. 표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이런 일이야. 어떻게 두 분의 표 차는요? 14표였습니다. 57대. 얼마 안 났어요. 너무 아프겠다. 자, 새로운 챔피언이냐, 영원한 챔피언이냐.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되셨어요? 네. 자, 챔피언 결정전 결과.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발표하겠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승자는 14표 차이로 축하합니다. 바로 트로피를 제가 잡겠습니다. 이쪽이면 양나래, 이쪽은 장동선입니다. 발표합니다. 챔피언 결정전 최종 우승자는 바로 야 14표 차로 57표를 받아서 손바닥 아파요. 14표 차로 자 축하합니다. 바로 불려잡는 패션, 불려잡는 패션. 명예의 전당 3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국민 세치어 등급 양나래 변호사. 혹시 저 양껏 좋아해도 되나요? 양껏 좋아하십시오. 진짜 표 차이 얼마 안 났어요.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스테이지가 있다는 자체로 저는 굉장히 고마워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불륜 잡는 이야기, 강력계 형사님, 트랜스젠더, 개그맨, 정말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서서 대결의 포맷으로 재밌게 이야기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굉장히 즐겁고 흥분되고 또 여러분께서 반짝반짝 들어주시는 그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매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